나무꾼 총각과 말하는 남생이. 옛날 한 동리에 나무를 해 팔아서 그날그날을 겨우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다. 어느 하루 나무꾼 총각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나니 해가 벌써 중천에 걸려 점심때가 되었다. 총각은 반나절이나 나무를 하고 난지라 배가 촐촐해서 찬밥이라도 먹자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정작 혼자서 먹자고 보니 그림자밖에 없는 자기의 외톨이 신세가 서럽게 생각되어 한숨이 나오고 한숨 끝에는 자연히 한탄이 뒤따라 나왔다. 아이고 내 신세야. 찬밥덩이라도 있건만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을꼬. 그런데 참 별일도 다 있었다. 총각의 한탄 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귀청이 챙챙하게 화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하고 같이 먹겠소? 나하고 같이 먹지. 나무꾼 총각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도 반가워 사방을 두루 살펴봤지만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든 총각은 다시 한번 하던 말을 되뇌어 보았다. 아이고 내 신세야. 찬밥덩이라도 있건만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을꼬? 누구하고 같이 먹겠소? 나하고 같이 먹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 소리가 들렸다. 총각이 귀담아 듣다가 그 소리 나는 곳에 달려가 보니 사람은 없고 쬐끄만 남생이란 놈이 총각을 쳐다보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 총각은 남생이가 말한다는 소리는 생전 들은 적이 없는지라 말하는 남생이를 보자 세상 없이 귀하게 생각되어 품에 쌓안고 와서 밥 한 숟가락 떠주니 고놈은 싫다는 말이 없이 넙적넙적 잘도 받아 먹었다. 나무꾼 총각은 너무도 대견해서 남생이와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고는 나무찜 위에다 남생이를 얹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부터 나무꾼 총각은 한 집 식구처럼 남생이와 살면서 밤이면 재미있게 말을 주고받으며 놀았다. 날이 갈수록 남생이와 친해진 총각은 나무하러 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장터에 나무 팔러 갈 때에도 남생이를 품에 안고 가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하루 나무꾼 총각은 장터에 갔다가 나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남생이를 꺼내놓고 말을 시키며 놀았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이 나무를 팔아 돈을 벌어. 누구하고 살고? 누구하고 살겠소? 나하고 살지. 때마침 장꾼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도 신기해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저런 남생이가 말을 하네. 세상에 말하는 남생이도 있구만. 그 바람에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 나무꾼 총각과 남생이를 둘러싸고 담장을 이루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남생이를 말을 시키고 싶어 엽전 하나를 던져주며 남생이야, 남생이야. 나무 한 단에 얼마를 하니? 라고 물으니 남생이는 총각이 시키는 대로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하고 대답했다. 말하는 남생이가 너무 귀여워 너도 나도 엽전을 던지며 말을 시키다 보니 눈 깜짝할 새 나무도 다 팔리고 남생이 둘레에 엽전이 수북하게 쌓였다. 총각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남생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동리에서도 욕심이 국 빠진 항아리 같은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나무꾼 총각이 말하는 남생이를 얻어 하루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부자 양반은 그만 딴 궁리가 생겨서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다. 이 사람 집에 있나? 예, 이거 어르신님이 어떻게 누추한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듣자니 자네 말하는 남생이를 얻었다면서? 예,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얻었습니다. 아하, 그거 참. 세상에 말하는 남생이가 다 있다니. 여보게, 그 말하는 남생이를 나한테 하루만 빌려주게. 나도 한번 말하는 남생이 소리를 들어보려네. 어르신님, 그건 안 되옵니다. 들으시겠으면 이리 올라와서 듣고 가시지요. 뭐시? 내가 영 가지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빌려달라는데도 안 돼? 부자 어른은 양반 등살을 믿고 눈을 뚝 부릅떴다. 어리무던한 나무꾼 총각은 뒷일이 겁이 나서 남생이를 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부자 양반은 남생이를 손에 쥐자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마누라더러 큰 돈자루를 만들어내라고 호통쳤다. 장밤 다갈가리를 쌓은 부자 양반은 이튿날 날 밝기가 무섭게 장터로 갔다. 자, 말하는 남생이요. 남생이 말하는 걸 들으시오.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의 소문을 들었는지라 눈 깜짝할 새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부자 양반을 빙 둘러쌌다. 자, 돈 내시구려. 한번 남생이 말을 듣는데 엽전 한 푼, 아니 두 푼이요. 호호, 전일 젊은이는 돈 내라는 말이 없더니만 이 늙은이는 돈부터 내라는구먼. 사람들은 돈부터 내라는 것이 아니 꼬았지만 무정 소문을 듣고 희귀한 남생이 말하는 걸
들으러 왔는지라 할 수 없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니 엽전 무지가 잠깐 새에 수북해졌다. 그러나 부자 양반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자고 남생이를 말을 시키지 않고 대구 구경 오라는 소리만 쥐어쳤다. 아니, 저 양반이 왜 남생이를 말을 시키지 않소? 이젠 해가 지겠어. 남생이 말을 듣고 장도 보고 가야지. 어서 말을 시키시오. 얼써 말을 시키시오. 사람들이 참다 못해 왁작 떠들어대니 그제야 부자 양반은 남생이를 말을 시켰다. 아이고 내 신세야. 찬밥덩이라도 있건만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을꼬? 웬일인지 그렇게 말을 잘하던 남생이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밥반한 부자 양반은 또 다른 말을 시켜보았다. 남생이야, 이 나무를 팔아 돈을 벌어 누구하고 살꼬? 그래도 남생이는 말을 안 했다. 부자 양반은 그만 울상이 되어 남생이의 주둥이를 톡톡 치며 재촉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어서 말을 해라. 네가 말해야 내가 부자 되지. 자, 말하는 남생이야. 한 번 말하는데 엽전 두 푼이여. 그러나 남생이는 목을 잔뜩 움츠리고 고를 숙인 채 아이의 입을 꼭 봉해버렸다. 이렇게 되자 둘러선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저놈의 두상 사람을 속인다. 전부터 찾아놓고 호찌검을 내줍세. 담장같이 둘러선 사람들이 욱 달려들어 돈부터 찾고 주먹질에 발길질로 진 뭉개니 부자 양반은 반주검이 되어 늘어졌다. 한참 후에 겨우 정신이 든 부자 양반은 그만 분김에 남생이를 돌 위에다 매다꼰져 죽여버리고 말았다. 부잣집으로 남생이를 찾으러 간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를 죽여버렸다는 말을 듣고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장터로 달려갔다. 장터에서 등이 터져 죽은 남생이를 찾아낸 총각은 너무도 측은하여 죽은 남생이를 안고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총각은 남생이와의 깊은 정을 못 이겨 비록 미물 짐승이나마 그 죽은 몸뚱이를 앞뜰하게 고이 묻어두었다. 그런데 참 별일이었다. 이튿날 그 무덤에서 신기한 나무가 움터나기 시작했다. 나무꾼 총각은 마치 죽은 남생이가 되살아난 것 같아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다. 그랬더니 날마다 그 나무는 몰라보게 자라서 한 달도 못 되어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는데 총각이 찬찬히 보니 그것은 과일이 아니라 돈 열매였다. 그 돈 열매는 하루에 한 번씩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는 또 열리며 줄어들 줄 몰랐다. 나무꾼 총각은 그 돈 열매를 동리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총각의 마음씨가 하도 고우니 남생이가 죽은 뒤에도 그를 도와준다고 칭찬하였다. 그런데 이 소문도 욕심 많은 부자의 귀에 들어가서 하루는 부자 양반이 또 찾아왔다. 이 사람 집에 있나? 예,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누추한 집을 찾으셨습니까? 듣자니 자네 집 뜰하게 돈나무가 있다면서 내가 그 남생이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가 생겼겠나? 그러니 하루만 빌려주게. 나무꾼 총각은 안 된다고 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순순히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부자 양반은 마누라를 시켜 전보다도 더 큰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총각의 집으로 왔다. 부자가 입이 함지박만해서 돈나무를 마구 흔들어대니 와스스하고 열매가 자루에 떨어져 들어갔다. 에하하하, 에하하하. 부자는 너무도 좋아서 너털 웃음을 웃으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 떨구고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서 배가 불룩한 자루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뭉클하고 지우는 것은 온통 똥이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손으로 쥐어 주물러 봐야 틀림없는 누런 똥이었다. 부자 양반은 그만 홧김에 도끼를 들고 와서 그 돈나무를 찍어버리고 말았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총각이 저녁에 돌아와 보니 밑둥을 찍어 넘긴 돈나무가 뜰하게 가로 넘어져 있었다. 총각은 또 부자놈이 한 짓임을 알았지만 이미 찍어버린 나무를 살릴 수는 없는지라 그 나무로 절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절구 또한 신기한 절구였다. 벼 한 줌을 넣고 찧으면 한정없이 배곡미가 쏟아져 나오고 돈 한 푼을 넣고 찧으면 엽전이 연신 쏟아져 나왔다. 욕심 많은 부자는 또 이 소문을 들었다. 개는 죽을 때까지도 똥 먹는 버릇을 못 고친다고. 부자는 범마다 낭패를 보고서도 또 불같은 욕심이 생겨서 헐떡이며 나무꾼 총각을 찾아왔다. 이 사람 집에 있나? 아유, 어르신님, 어떻게 되어 또 이 누추한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사람 듣자니 자네한테 보배 절구가 생겼다면서
내가 그 나무를 찍지 않았더면 그 절구가 생겼겠나? 자네 그만큼 덕을 봤으면 됐네. 인제 그 절구를 나한테 돌리세. 이번에도 나무꾼 총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절구를 내주었다. 부자는 절구를 집에 가져다 내려놓기 바쁘게 금전 한 잎을 꺼내다 절구통에 넣고 찢기 시작했다. 쿵쿵 몇 번을 찢지 않았는데 금전을 넣은 절구통에 금전은 오간데 없고 누런 똥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흘러나왔다. 혹시나 하여 몇 번이고 씻고 씻으며 돈을 넣고 찧어 보기도 하고 별을 넣고 찧어 보기도 했지만 흘러나오는 건 그냥 누런 똥뿐이었다. 이 바람에 부자네 집두리는 똥천지가 되어 부자는 똥무지에서 헤어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그만 상투 밑까지 성이 치민 부자는 그 절구통을 드러내다 불에 살라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형체도 없이 되고 남은 것은 재뿐이었다. 나무꾼 총각은 부자가 절구를 태워버렸다는 소리를 듣자 너무도 안타까워 절구를 태워버린 곳에 가서 절구가 타서 남은 재를 끌어모아다가 전에 남생이를 묻었던 자리에다 묻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파란 나무가 자라더니 꽃이 피는데 아름다운 꽃에서 나오는 고운 빛은 햇살처럼 원근에 비쳐나가고 향기는 만리를 진동하였다. 그러니 또 이 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름처럼 모여와서는 꽃도 구경하고 향기도 맡아보고는 갈 때는 저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을 구경하였다고 아끼지 않고 돈을 주고 갔다. 이렇게 되니 나무꾼 총각은 사람들의 칭찬을 자자히 받으며 잘 살게 되었다. 욕심 많은 부자는 또 그 소리를 듣고 배를 앓다가 절구통을 태운 자리에 나가보니 천만다행으로 남은 재가 얼마가 있는지라 너털 웃음을 웃으며 저 혼자 기뻐 야단이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이때까지는 내가 그 녀석한테 빌어서 얻다 보니 일이 범마다 틀려진 거야. 이번에는 빌 것도 없이 내 손으로 남은 재를 긁어다 뜰하게 묻게 되었으니 꽃나무가 아니라 돈나무가 자라날 게 틀림없지. 하하하. 부자가 그 남은 재를 담아다 뜰하게 묻으니 과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를 묻은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자라나는데 크기도 총각 내 꽃나무보다 더 크고 가지도 총각 내 꽃나무보다 더 무성하게 잘 뻗었다. 부자는 날마다 그 나무를 쳐다보며 언제면 그 가지가 칭칭 휘도록 열매가 열리겠는가고 애타게 기다렸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돈 열매도 열리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 피지 않았다. 그러기는 고사하고 바람이 솔솔 불 때마다 그 파란 나뭇잎마다에서 뽀얀 잿가루가 바람 타고 날려와 사방에 날려갔다. 동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부잔의 뜰악에서 바람이 일 때마다 재가 뽀얗게 날려나와 동리 사람들은 물론 동리를 오가는 길손들이 눈을 뜨고 다닐 수 없게 되니 욕심 많고 심사 비뚤어진 부자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부자는 행여나 그 나무에 돈 열매가 열리면 천하갑부가 되어 보려고 그 나무를 그냥 세워둔 채 집에 숨어서 나무만 쳐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을원이 이 동리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바람이 일어 재가 뽀얗게 날아오더니 원님의 눈에도 들어가고 관복에도 재가 부옇게 달라붙었다. 원은 대노하여 명을 내렸다. 사또 행차에 웬 놈이 이렇게 죄를 날리느냐? 당장 이리 잡아다 엎어놓아라. 그러자 동리 사람들이 달려나와 원 앞에 부복하고 욕심 많은 부자의 지난날 괘씸한 행실을 하나부터 10까지 죄에다 고하였다. 고을원은 백성들이 고하는 소리를 듣더니 녹이 충천하여 나졸들에게 영하여 즉각 그 나무를 찍어버리게 하고 욕심 많은 부자를 잡아 엎어놓고 곤장을 안기는데 윙윙 곤장이 울다가 떨어질 때마다 부자놈의 피둥피둥한 궁둥이의 살점이 묻어 떨어지고 부자놈이 아이고 나 죽는다. 고 소리를 치니 동리 사람들은 너나 없이 통쾌해 하였다. 그 후 나무꾼 총각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나무를 가꾸며 꽃같이 이쁜 아내를 맞아들여 끌날 같은 아들을 낳은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가세가 흥해서 세상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잘 살아가더라 한다.